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면서 더 넓은 범위에서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스마트폰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 생명산업융합연구원 박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라는 책을 내셨죠. 오늘 가지고 예. 나오셨는데 예. 저도 좀 살펴보니까 예. 뭐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기능부터 여러 가지 유용한 앱들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예. 자, 우선 이런 책을 내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예, 이제 2007년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기존의 PDA와 MP3 그 플레이를 결합한 그 스마트폰이라는 핵심적인 도구를 이제 내놓았는데요. 네. 예. 이게 실제 핵심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융합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의 숫자는 우리 국민의 숫자만큼이나 많죠. 네. 그런데 스마트폰은 사용자마다 각기 다른 콘텐츠를 그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는 1대 9대 90의 법칙으로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 1대 9대 90 법칙은 1%는 정보를 생산하고 네. 9%가 정보를 이제 그 퍼다 퍼다 나르고 나르고. 나머지 90%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 그 정보의 그 종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을 죄송합니다. 네.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주기 위해서 네. 제가 스마트폰 100배 활용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교수님 책의 제목처럼 스마트폰을 네. 100배 활용을 하려면 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100배 활용에는 가장 먼저 기초적인 걸 보게 되면은 그 말로 문자 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말로 네. 문자를 예, 보내기요. 예. 그리고 또 문자 온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토크풀이라고 합니다. 네. 예. 토크풀이 기능도 있고 그것들만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운전 중에 그 교통사고 발생되는 전체 사고 발생률이 그렇죠. 한 절반 이상이 운전 중에 스마트폰 조작입니다. 네. 말로 문자 보내기를 잘 활용하시면 운전 중에 스마트폰 조작을 하지 않고도 그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래도 운전할 때 아예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최선이겠지만 이런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한다면 예.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또 이 책의 한 챕터를 통틀어 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활용한 통번역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셨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가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개인적 측면과 그 기업적 측면, 그다음에 국가적인 측면의 세 가지 측면을 세 볼 수 가지 있습니다. 측면이요. 예. 예. 첫째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해외 연객이 지금 1,000만 명 시대입니다. 예. 해외 여행 갈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저분들이 하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 리젝트 당하거나 그렇죠. 또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대응하지 못하면 뭐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언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데요. 이 언어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히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만 잘 활용하게 되면 그 언어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예. 그 언어 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토크풀이나 안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같아도 해외 어디를 가든 동남아나 유럽 어디를 맞아요. 가든 그 나라의 언어에 맞게 어플을 쓸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한 것 같은데요. 예. 자, 개인적인 측면은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예.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중요할까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의 바이어들을 많이 초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레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간혹 보면은 통역을 하게 되는데 네. 통번역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대부분 그 통역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통역에 학생들이요. 한계가 있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전문적인 통번역이 아니라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앱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통번역이 가능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오파시트라든지 그런 문서들을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앱을 활용하게 되면은 예. 정확한 번역이나 통역이 가능하고 네. 레터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스마트폰 100배 활용의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기본 앱들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활용을 것이 잘안 하죠.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일상적인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충분히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통번역을 할 때 예. 활용할 수 있다. 예, 예.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예. 이 번역 시스템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전 세계가 지구촌의 글로벌 통합의 소통의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죠. 예.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다국어 번역기를 잘 활용하는 것은 IT 강국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세계 관광객을 모시는 택시 기사님들도 통번역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찾아와도 두려움 없이 네.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겠죠. 예. 특히 우리 500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통번역기 활용을 통해서 해외 구입 바이어들과의 어떤 거침없는 소통이 네.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책을 좀 살펴보니까 예. 이 말씀해주신 통번역 기능 말고도 스마트폰에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게 많더라고요. 네. 좀 지금 또 생각나는 기능들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기능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지금 그 세계에 노출되어 있는 앱만 하더라도 천여 종이 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오피스 렌즈라든지 그런 앱만 잘 활용하시게 되면 어디에 쓰는 앱인가요? 그건? 오피스 렌즈라는 앱을 검색하면 됩니다. 오피스 렌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앱만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우리는 그 PDF 파일이나 네. 텍스트 파일들을 스캔해서 네. PDF나 그림 파일들이 텍스트로 바로 전환됩니다.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예, 그런 예. 앱이 있어요. 굳이 우리가 뭐 어렵게 타이핑하지 않아도 오. 그런 것들이 앱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앱들은 많습니다만은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토크풀이라든지 이런 앱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유용할 또 것 책을 같아요. 또 갖고 오셨는데 예. 예, 한번 표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스마트폰 활용하기. 이 제목에서 문제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밑에 써놨는데 스마트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 아는 것은 10% 수준이다. 네. 예, 제가 책을 저술한 저 역시도 스마트폰 활용이 사실은 30% 40%도 채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 비싼 책을 비싼 스마트폰을 100만에 사서 과연 100만 원 이상 쓰고 있느냐? 예. 사실은 그 기능의 10%도 채 못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네, 보고 그럼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책 내용 중에 예. 스마트폰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초 단계다 이렇게 예, 지금 예, 보고 예. 있는데 예, 그 예,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초연결 사회를 말하는데요. 예. 기술의 발달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기술로는 우리가 교통의 발달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의 핵심은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네. 즉 사물 간의 연결, 기계와 연결, 기계와 연결, 기계와 사람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연동하는 것은 작은 스마트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그 스마트폰이 뒷받침된다.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내 손 안에 스마트폰에서 시작될 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예, 예. 자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스마트폰 누구나 쓰고 있지만 제대로 예. 활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정보의 종속자, 즉 정보의 소비 객체가 아닌 정보의 가공자 또는 정보의 활용자로서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정보의 활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1대 9대 90의 법칙이 아닌 제가 정의하고 있는 3대 3대 4의 법칙. 그래서 30%는 그 정보를 강화하고 예. 30%는 정보를 퍼다 나르고 나머지 40%는 정보를 받아보는. 눈으로 받아보는. 예. 그래 아까 1대 9대 90 법칙과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네. 3대 4대 그 3대 3대 4의 법칙은 아주 그 정보를 강화하는 사람이나 이동하는 사람, 확대 네. 재생산하는 사람이 예. 이제 비율이 한 60% 정도 되죠. 네. 나머지 40%는 사실은 보고 가더라도 큰 문제 되지 않는다. 네. 예. 이전에 뭐 블로그나 요즘에 유튜브나 영상 같은 매체로 요즘 그런 비율이 좀 갖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예. 네, 그럼 예전보다는 많이 그 확대됐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저는 예, 보고 점차 있습니다.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예, 예. 자, 스마트폰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까요?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가장 중요한데요. 예.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기업들이 한번 흘러간 기업들 보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베이비붐머 세대들은 다 알 겁니다. 노키아나 모토로라 아시죠? 예, 알죠.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 네. 근데 그 후발주에 나온 우리 삼성전자에서는 전화기를 어떻게 봤냐면 기존의 어떤 기계로만 보지 않았고 가로 본능이라는 그런 어떤 기능을 넣었습니다. 네. 정말 혁신이었죠, 예. 당시에. 그 이후에 나온 애플에서는 이 전화기를 뭐로 보냐면 PC로 본 거죠. 컴퓨터로요. 예. 그래서 PC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스마트폰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근데 그보다 더 높게 놓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은 구글은 어떻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구글에서는 전화기를 인공지능 AI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바뀔 것인지를 글로벌 기업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뭐 그렇겠어요. 명약관하게 잘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정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창의적인 사고는 더더욱 필수겠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이를 예.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와 재창조를 통한 창의학습을 통해서 혁신을 거듭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토로나 노키아 봤듯이.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요구를 잘 관찰하는 노력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스마트폰이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될지 기대가 되면서 예.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 앞으로 예. 우리가 더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돋보기 부산대 생명산업융합연구원 박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바로 앱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바로 앱을 깔 때 보시면 이 메인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두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 이걸 누르시고요. 자, 카톡. 자, 카톡이 이게 넘어갔죠? 넘어가서 내가 쓰지 않더라도 돈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146원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톡. 자, 이래도 돈이 넘어가는 거고요. 자, 넘겨서 카톡. 그냥 하루 종일 이러셔도 돼요. 돈을 버는 게. 자, 네이버 집에서 놀면서 돈 버는 방법. 그럼 네이버에 가서 집에서 놀면서 돈 버는 방법이 나와요. 유튜브 집에서 놀면서 돈 버는 방법. 자, 이래도 우리가 집에서 놀면서 돈 버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누르시고요. 소리. 네. 자, 소리로 바뀌었어요. 진동. 바뀌었고요. 진동이 됐죠? 자, 누르시고요. 갤러리. 나왔고, 자, 나오면서 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누르고 난 다음에, 누르고, 알람. 알람이 나왔죠? 누르시고, 다시, 오늘의 날씨. 이래도 이제 오늘 날씨를 보고요. 자, 많이 쓰는 게 계산기예요. 계산기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5원씩 올라가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195원이 올라갔잖아요. 자, 카톡. 이렇게 200원이 올라가면 이걸 누르시는 거예요. 눌러서 포인트를 바로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자, 누르시면 이게 전환이 됩니다.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적립된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이 옆으로 적립된 보면 여기 이제 돈이 적립이 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내가 아까 200원밖에 안 했는데 돈이 7,000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여기 자세히 보는 것처럼 내가 직접 한 게 3,000원이고 본인이죠. 3,000원이고 내 밑에 있는 1세대가 2,100원, 2세대가 2,300원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좀 간단하게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것처럼 누르고요.
집에서 놀면서 돈 버는 방법. 이러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앞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어요. 검색 엔진을 먼저 앞에 붙이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누르시고 사용법이라고 하면 이 바로 웹 전화하는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용법을 보시고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카톡 뭐 이런 것들, 뭐 오늘의 날씨 뭐 이런 것들을 쭉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올라간다고요? 5원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5원이 올라가는데, 그럼 이 5원이 올라간 거를 어떤 식으로 돈이 올라갔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한 번 할 때마다 5원이 올라간다 그랬죠. 자, 5원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나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분, 추천하신 분에게도 5원을 드려요. 그 위에도 5원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후원망판이라 그래서 2세대까지는 우리가 수당을 주는데, 하루에 40회 정도를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40회다 그러면 200원 정도가 적립이 되는데요. 내가 하루에 200원씩 30일을 적립을 하면 6,000원이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 6,000원이 적립이 되는데 나만 6,000원 적립되느냐? 그게 아니라, 자, 위에도 6,000원이 적립이 돼요. 그렇죠? 자, 그 위에도 6,000원이 적립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적립한 것이 위에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나도 2세대에 걸쳐서 적립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명을 소개를 했다 그러면, 추천을 했다 그러면요. 이분들이 6,000원씩 적립을 시켰다 그러면 10명이니까요. 나는 6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내가 6만 원 적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요 10명이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10명이 또 10명씩 사람을 추천을 했다 그러면, 자, 나한테는 100명이 되겠죠. 10명이 10명이니까. 이분들이 6,000원씩 적립을 시켰다 그러면 나는 60만 원이 적립이 되는데, 그쵸? 60만 원이 적립이 되는데, 그럼 내가 한 달에 번 게 돈이 얼마냐? 66만 6천 원을 번 거죠. 적립이 되는 건데, 자, 내가 한 일은 뭐냐? 하루에 40번 정도, 아까처럼 뭐 카톡이라든지 그런 걸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명. 내가 추천한 게 10명을 소개했을 뿐인데, 하루에 200원 가지고 66만 6천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00원, 한 번에 5원 올라가는 거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 200명 가까이를 추천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를 소개를 했다. 내가 추천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웹 깔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웹을 안 깔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깔으라 그러면 가서 이제 깔 수가 있는데요. 100명을 했다면 60만 원이거든요, 1세대가. 그러니까 2세대가 이 사람들이 10명씩만 해도 요게 100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600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내 것까지 6,000원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내가 100명을 했을 경우에는 660만 6천 원이 적립이 되는 거죠. 와, 대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럼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강남 성형외과. 그럼 이제 네이버에 가서 강남 성형외과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별 성형외과라고 있잖아요. 자, 이걸 한번 클릭하는 순간, 성형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고, 요 별 성형외과를 클릭하는 순간, 네이버에 이 별 성형외과가 15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5만 원이거든요. 자, 이 네이버는 회원이 많으니까 지금 15만 원을 내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회원이 없거든요. 회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무료 국제전화라고 있죠. 이것도 광고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광고가 들어갈 건데 어떤 광고가 들어갈 건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카톡. 그럼 카톡 할 때마다 뭐 허용계 이렇게 쑥 지나갔잖아요. 그거 리워드 광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30원이 들어와요, 저희한테. 한번, 이게 리워드 광고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30원이 회사로 들어오면, 그 중에 5원 놔주고, 그 다음에 추천한 사람, 그에 추천을 주면 15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 15원이 여러분이 돈 벌어가는 그만큼, 그거보다 더 많이 회사는 돈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도 많이 하시고, 또, 뭐, 계산기도 많이 하시고, 또, 뭐, 갤러리라든지 많이 활용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